바로 오늘 메인 이슈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슈. 원칙 없는 고민정 단수 공천. 이건 제가 뭐 선거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도 오늘 민주당에서 제 3차 발표를 했잖아요. 3차 이 공천 관련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오늘 했는데, 난 진짜 이럴 수가 있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당에서 공관위에서 이 조사해가지고 적격 조사 말고 이거 뭡니까? 조사해가지고 뭐 명분 있게 뭐 근거 있게 근거를 가지고 단수 공천 했겠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칙 있는 공천이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안 그러지.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난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나는 이거는 김상진 교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만만한 거지. 만만한 거지.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그냥 승복하고 넘어갔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또 뭐 민주당 안에 뭐 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 정도 무시해도 뭐 넘어가겠지.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이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김병기가 있죠. 김병기. 그러면서 24곳 발표했는데 단수 공천 10곳 그리고 경선할 곳 14곳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인 건 뭐냐면요. 오늘 발표하면서 오늘 발표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한 거래요. 오늘 발표한 지역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역이에요. 저는 오늘 이 광진을 지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무리가 막 난리 치는데 난리 왜 쳐? 광진을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역이어서 우리가 먼저 발표한 거야. 그거죠. 여기는 논란 소지가 없는 곳이래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방송에서 광진을 이야기하면서 뭐 고민정이 됐나 보지. 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해요. 김상진은 그냥 유령이야, 유령. 아무도 모르니까.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국 인지도하고 그리고 광진구에서의 인지도하고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대박. 단수 공천한 지역들이 어디냐?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요. 서초 울, 광진을, 경남 양산, 경남 김해, 경남 김해을, 강원 원주을, 부산 사갑, 그리고 부산 연제구, 경기 포천시 가평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이 10군데를 지금 단수 공천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진짜 이상한 거야. 단수 공천은 어디에 하냐? 사실은 전략 공천하고 단수 공천은 보통 험지, 어려운 지역, 본선에서 여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곳에 단수 공천 혹은 전략 공천 하는 거라고요. 전략 공천은 우리가 마치 진짜로 좀 승산 있는 사람 보내갖고 어려운 거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탈환하려고 보내는 거고, 단수 공천은요. 단수 공천은 너무 어려운 험지기 때문에 경쟁할 사람이 없어. 그럼 단수 공천 되는 거예요. 가령 홍익표, 서초 을에 지금 지원자가 없어요. 여기를 누가 지원을 하겠어? 단수 공천은 보통 지원자가 없는 곳에서 단수 공천 하는 거예요. 험지에서. 지금 발표한 10곳은요, 다 험지죠. 여기는 다 민주당의 험지가 맞아요. 쉬운 데 아니야, 여기. 어려운 데 맞아요, 진짜. 그런데 광진을은요. 광진을은요, 어려운 곳이 아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5선을 냈고, 지난번에 고민정, 정치 신인 고민정이 오세훈을 이긴 곳이에요. 아니,
지금 광진을 제가 김상진 교수와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광진을을 이 단송촌을 준 거는요 매우 이상한 거예요. 매우 이상한 거. 언제부터 광진을이 험지야? 어? 언제부터 광진을이 험지냐고 여기가.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웃기잖아요. 나머지는 다 험지 아니야. 딱 봐도 이런 데는 그렇게 밑에 보세요. 밑에 지역은 험지가 아닌 지역들이잖아. 여긴 다 경선하는 거예요. 경선. 이게 상식이라고요. 여러분 단수공천 주는 곳 중에서 험지 아닌 곳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데가 있으면 정말 이상한 거지. 그런데 고민정이 지난 13일 날 그 김현정 뉴스를 나왔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임종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했어. 그리고 그 13일 날 여기 나온 다음에 고민정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다다음 날 이 결과 나올 거라는 걸. 근데 여기서 고민정이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김현정 앵커 방송 끝난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 그런 다음에 본인이 그날 방송한 것 중에서 내가 했던 제일 최고의 멘트 지가 딱 선정해갖고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 어떤 말을 하냐? 저희는 야당이지 여당이 아닙니다.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입법부의 권한마저 없어지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저희 뒤에 계신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당과 싸울 때 경쟁력이 있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 맞는 말이지. 다 맞는 말인데 이걸 잘 들어보면요. 어떤 말이에요? 당내 경선에서 딱 그래요.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선에서 경쟁이 더 중요하다. 본선에서. 그러니까 괜히 물론 고민정이 한 말은 아니에요. 저의 해석이에요. 나를 김상진 같은 사람하고 붙여가지고 지금 여기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고민정 분위기가 안 좋아요. 광진을에서 진짜로. 지금 요새 와가지고 광진을에서 김상진 교수 분위기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괜히 나를 김상진 같은 사람 붙여가지고 혹시라도 떨어지게 하면 나중에 본선에서 김상진이가 오신환이 이길 수 있겠냐. 중요한 건 본선이다. 본선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인지도가 있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가 낫지. 김상진이 낫겠냐. 그 말 아닙니까? 여당과 싸웠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데 이것도 황당한 게 이런 말을 할 때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당내 경선과 그리고 본선 경선이 마치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내 경선도 못 이기는 것들이 본선에서 어떻게 이겨요? 네? 당내 경선이 뭐 100% 민주당 권리당원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 주민들 50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 이기는 사람이 본선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고민정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미움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고민정이 당내 경선도 이길 수가 없다면 본선 가갖고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고민정은 지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본선 가면 내가 유리하다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지도 있고 잘난 고민정이가 그냥 경선해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신 있는데. 더군다나 본인이 현역이야. 현역이고 권리당원 연락처 다 알고 있어. 아니 예전에 뭐 추미애도 오라며. 추미애 장관 광진을이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 지역구를 떠났지요. 근데 광진을에 추미애 온다는 말이 막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 추미애도 와라. 막 그러지 않았어.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왜 김상진하고 경쟁을 못해? 말이 안 되죠. 4년 전 민주당에서 그때는 친명 지도부죠. 민주당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정치 경력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런 거 참 문제가 많아. 민주당에서 김상진 교수는 30년 이상을 활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민정은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아나운서 하다가 문재인 대선 후보 대변인하고 그리고 캠프 들어가서 청와대 들어가서 대변인 하다가 나와가지고 전략공천으로 광진을 온 거야 그냥. 그때가 언제냐? 2020년 2월입니다. 4년 전 2020년 2월이에요. 김상진 교수는 이미 2016년에도 경선 나왔다가 그때는 추미애 후보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추미애 3선 의원이야. 3선인가 4선인가 그때. 근데 그때도 경선을 했어. 사실 추미애가 인지도가 없어? 응? 여러분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 인지도가 고민정보다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김상진 교수하고 붙은 겁니까? 그때 김상진은 처음 나온 거였어요. 추장관은 3선인가 그랬고 2010년도에 김상진도 처음 나왔어. 그래도 경선을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경선을 해갖고 졌습니다. 근데 몇 대 몇에 졌냐? 김상진 교수 누가 알아? 반면에 추미애 장관은 다 알지. 그런데 몇 대 몇에 졌냐면요 6대 4로 졌어요. 6대 4. 8대 2, 10대 3이 아니야. 6대 4로 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김상진 교수가 추미애 의원 선대위원장 하면서 선거 치렀죠.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선거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지.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추장관이 법무장관 가면서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지역에 현역 의원이 사라진 거지. 그래서 이때는 고민정이가 온 게 그래도 명분이 좀 있어요. 명분은 좀 있어. 왜? 당시 민주당에서 그 공천 룰을 정한 게 뭐냐면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은 전략공천한다. 그 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진 교수가 열심히 준비해갖고 추미애 대표하고 경쟁하려 그랬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현역 의원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당시 공천 룰에 따르면 전략공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요. 이게 2020년 2월 달이에요. 근데 2020년 한 달 전에 1월 달에 당시 광진을에서 김상진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김상진 후보가 9%인가를 앞섰어요.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었어. 이 당시에도 후보 인지도 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70.1% 압도적이죠. 김상진은 50%. 김상진 뭐 이름은 들어봤다. 잘 안다. 그냥 이름만 들어봤다. 잘 안다는 15야. 그냥 이름만 들어봤다 34.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김상진 교수보다 훨씬 높았어요. 인지도가. 그런데 정작 누구 꼽을 거야? 했을 때 김상진 35%, 오세훈 26%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도에 비해 가지고 김상진 교수가 오세훈보다 몇 프로입니까? 9% 앞섰어요. 1월 달에. 앞서고 있었는데 그냥 민주당에서 고민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공천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김상진 후보가 결국은 고민정 후보 선대위원장 그냥 맡기로 했죠. 근데 여러분 그냥 맡기로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김상진 후보도 반발을 했죠. 반발을 하고 보세요. 20일만 하더라도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전략공천이다. 비판하고 공정한 경선 통해
후보 선출하자 그랬고요. 또 여기가 호남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호남 향후의 회장단에서 성명낸 다음에 김상진 교수한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라. 그렇게 촉구했어요. 호남 향후회에서 촉구했다고요. 김상진 교수 나갔으면은 고민정 떨어지는 거죠. 근데 고민하다가 김상진 교수가 이거는 아니다. 그때 문희상 아들 같은 경우 탈당해갖고 나왔잖아, 혼자. 그때도 이 경선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공천에 문제가 많아갖고,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 탈당해갖고 나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김상진 교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지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요구했지만, 이건 가치가 죽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승적으로 생각해갖고, 고민정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고민정 당선시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조직이라든가, 이거 다 연결시켜줘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4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야, 그런데 그 결과가 뭐야? 더군다나 이게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죠.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날 공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김병기, 정성호, 박찬대가 모여서 후보들 현역 컷오프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죠. 누구? 노웅래, 기동민, 그리고 이수진 3명에 대해서. 이 3사람이 지금 4번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사람 문제 어떻게 할까 해갖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컷오프 논의를 했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거 자체도 좀 문제가 많지요. 이게 왜냐면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니까. 왜 지들이 모여갖고 컷오프를 지들이 왜 논의를 합니까? 정성호가 뭔데? 박찬대가 뭔데?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거는 왜 논의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4번 리스크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김상진 교수는요, 이런 것도 없어요. 김상진 교수는 뭐 도덕적으로 4번 리스크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부적격으로 전병헌 씨 같은 경우 공천 심사 신청했는데 김병기가 자기 지역구 나오는 사람 아니야, 전병헌. 전병헌을 어떻게 했어요? 부적격으로 날려버렸죠. 날려버린 이유는 뭐냐? 전병헌이 지난 총선에서 그 경선 불복했다, 그런 거거든. 요번에 민주당 후보들 중에 부적격으로 부적격 판정 받아가지고 탈당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적격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지난 총선에서 승복 안 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김상진 교수는 승복 안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깔끔하게 승복했고 선당우사 했고, 정말 뭐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왜 여기가 험지도 아니고, 광진을이 험지도 아니에요. 광진을이 만약에 험지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은 다 험진 거야, 지금. 광진을이 특별한 험지도 아니고, 김상진 교수가 아무리 봐도 무슨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선거에서 무슨 경선 불복한 것도 아니고,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선거 준비해서 나가는 건데 이걸 왜 경선을 안 시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모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했다는 거야. 광진을은 이렇게 해도 논란이 없는 지역이래. 왜 논란이 없죠? 오늘 방송 보니까 방송에서 황당한 게 광진을 지역 고민정 단수공소 받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취재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보니까 적격 심사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했는데 무슨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김상진 교수가 고민정보다 20% 크게 격차가 났기 때문에 요번에 그래서 전략공천 아니 단연공천 한 거다 그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 요번에 원칙 중에서 당 내에서 적합도 조사 해가지고 격차가 심하면 경선 안 시키고 그냥 단순공천 한다는 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당 내에서 조사하는 적합도 조사라는 게 신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내용도 공개도 안 해. 오늘 김상진 교수가 그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에 호소합니다 하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놓고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의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대. 뭐라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0% 차이 넘지 않았대요. 고민정하고. 응? 당의 실무자가 김상중한테 직접 얘기했대. 지금 밖에 언론에서는 적합도 조사했는데 20%가 넘기 때문에 김상진이는 아웃이다. 단순공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김상진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당에도 아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당의 실무자가 연락이 왔어. 연락을 했어. 연락했는데 20% 차이가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진 교수 측에서는 지금 뭘 주장하는 거냐? 첫째, 심사 결과 공개하라. 공개할 수 있죠.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한테는 공개를 해야지 사실. 실제로 여러분 경선 당내 경선 끝난 다음에 그 결과 공개 안 하죠. 공개 안 하는데 당사자가 원하면 당사자한테는 공개를 합니다. 당원 투표 결과 그리고 일반 투표 결과 공개해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당사자한테는 결과를 공개해야지. 만약에 결과를 공개해가지고 진짜로 20% 이상 차이가 났고 경쟁력이 김상진은 월등히 떨어진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럼 누구나 다 그걸 수용을 하지. 수용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용을 하지. 저는 제가 고민정의를 싫어하지만 좀 고민정의 싫어요. 아주 싫지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당내 경쟁력이 김상진 교수가 진짜 없네. 적합도가 고민정의에 비해서 20% 이상 차이가 나네. 이게 만약에 정말 깔끔하게 공개가 된다면은 저 역시도 교수님한테 어쩔 수 없죠 뭘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태도를 바꿔서 아마 고민정을 위한 방송을 할 거예요. 왜냐면 오세훈을 밀 수는 없잖아. 당하는 거 아니야? 고민정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정말 페어하게 이겼어. 그러면 고민정을 싫어하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고민정 찍어야지. 그러면서 아마 제가 방송에서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마 갑자기 태도를 바꿔갖고 고민정을 위한 방송을 할 거예요 아마. 왜? 초선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이 지저분하잖아요. 아니 너무 난데없잖아. 이게 뭐야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단수공천이 웬 말이야. 경선을 치르라는 게 이게 부당한 겁니까? 이게 무리한 거야? 이게 과도한 요구야? 민주당에서 30년 넘게 당원 생활을 했고 정치를 했고 그리고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행정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준비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광진을에서 벌써 12년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난번에는 전략공천 때문에 4년간은 기다렸고 그냥. 근데 어떻게 그런 지역을 또 단수공천을 줍니까? 야, 이거는 너무하지요, 진짜. 너무하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을 하고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심사 결과 공개해달라. 재심사 해달라. 그거 안 해주면 당사에서 그 무기한 농성, 단시 농성 들어간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 지금 민주당 그 국민응답센터에 광진을 지역 고민정 단수공천 반대와 공정 경선 촉구를 위한 그 청원
그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경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청원 동의 좀 눌러주세요. 제가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청원 동의. 근데 아직은 이게 보니까 그건 것 같아. 아직은 이거 제가 링크를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혹시 그래 이거는 경선을 치러야지, 거기 동의되시는 분들은 다 하지 마시고, 동의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그걸 이 경선 치르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근데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승인 왜 안 나요? 승인 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안 해봐가지고. 이 글은 그 따님이 올리신 것 같아요. 예. 청원.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민주당의 원칙하고도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속상합니다. 속상해.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광진을 지역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고민정 어떡하려고 그래 만약에? 아니 만약에 아마 상당수는 이렇게 또 고민정 욕하면서도 고민정이 공천 받으면 아마 광진을에서 고민정 찍을 거야, 오신환 찍을 거야. 오신환 찍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고민정 찍은 사람도 있을 건데, 어떤 사람들은 고민정에 대한 혐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거 안 할 사람도 나온다고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야. 경선만 제대로 치러가지고 고민정이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민정 찍지요. 왜 안 찍겠어?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딨어. 아니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무리 봐도 조금이라도 고민정이 단수 공천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게 없다니까요. 지난 총선이야 추미애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현역 의원 없으면 전략공천이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험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지금 민주당에서 수십 년을 정치를 하면서 이거 준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그 김상진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은 민주당에서 아주 바닥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져요. 정치할 희망이 없어서. 내가 정치하기 위해서 아주 20대 때부터 당원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진짜 바닥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뭐 보좌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인지도가 없어. 넌 유명하지 않으니까 정치는 유명한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서 정치를 하면요, 앞으로는 무조건 그냥 셀럽들, 방송에서 얼굴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 아니죠. 당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김상진 교수가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본선 경쟁력이 없다, 그것도 근거도 없는 얘기지만 그냥 고민정이 유명하니까 고민정이 해라, 만약 그런 논리라면은 앞으로 정치 신인들은 정치하지 말라는 거야. 정치 신인 중에서 인지도가 처음부터 높은 사람이 어딨어요? 어딨어요? 전략공천 한 사람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으로 데려온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인지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사실요? 민주당에서 인재라고 영입해갖고 소개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지금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알던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누가 있어? 인지도가. 우리가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인지도라는 거짓말이죠. 무슨 인지도야, 인지도는. 우리가 누가 안다고. 민주당의 영예 민재 한 사람 중에 여러분 평소에 알던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저는 요번에 그 카이스트 교수 영입한 그분 아주 마음에 들던데 우리가 알았어요? 과학교에서의 유명한 분이었지만 우리는 알았어? 우리 모르는 사람 아니야. 누가 알아?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평생 민주당에서 정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정치했던 사람을 이렇게 그냥 매몰차게 버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 막 억지로 막 국회의원 시켜줘. 그게 아니잖아. 경선을 그냥 치르게 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안 해주냐. 진짜 너무 안타까워갖고 네가 첫 번째 이슈 고민정 단수 공천은 광진을 선거를 포기하는 거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포기하는 거냐? 지지자들도 안 찍으니까 분노가 나니까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선을 해야지. 이게 뭐 무리하는 거라고 이걸 안 해줘. 네, 이게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